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1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참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대량 거래가 실려주게 되면서 14% 예전 하한가죠. 예전 하한가가 요 정도 가격에 나왔었는데 지금 어저께 그래서 14%가량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또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 보시면 결국 외국인 쪽에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부터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8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3분의 1토막 난 거라 봐야 되겠죠? 3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이 난 거라고 좀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78만원 요 고점이었을 때부터 주가 좀 흘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계속해서 줄여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보력이 빠르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 8월달, 7월달, 8월달부터 보게 되면 46%가량의 지분율이 있었는데 46.5%로 갈게요. 46.5%가량의 지분율이 외국인 보유율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는 37.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뭐 일단은 수급도 수급이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 개선폭 축소 뭐 이런 거였지만은 이후에는 계속 어닝 쇼크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8% 뭐 18% 알고 8%면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8% 정도 되는 물량도 9%라 봐야겠네요. 9% 되는 물량도 지금 기관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들은 꾸준히 파는 상황들 속에서 또 기관은 스탠스가 어정쩡합니다.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일단 파는 거라 봐야 되겠죠.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실적을 좀 보게 되면 화장품 사업이 지금 690억 정도 기록했는데 72%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중국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여기 중국 봉쇄, 이게 더 보면은 나오죠? 미국에 살 길이 있다. 중국 봉쇄 타격, LG 생활건강 시장 다변화로 실적 회복 추진.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2014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나갔어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생활건강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실적도 보게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15%씩 성장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도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 매출은 늘었지만은 영업이익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원래 올해도 1조 2천억이었거든요. 1조 2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3개년 연속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돼서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8,900억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실적이 정점에 가버렸죠. 계속해서 실적도 우상향이었잖아요. 우상향 하다가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에 걷게 되면서 정점, 그러면서 꺾이는 양상. 그리고 꺾일 때는 또 상당히 크게 꺾여요. 자, 보세요. 쭉 올라가죠. 올라갈 때 꺾일 때 크게 꺾여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박은 풋에서 나온다고. 대박은 풋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락 패팅에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빠지는 게 그만큼 또 가팔라요. 그리고 지금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이전 수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조금 뭐지 2016년도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2016년 정도 실적을 만약에 기록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 80만 원 부분까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80만 원보다 좀 더 주가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60만 원 전후까지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이전 실적을 좀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항상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가고 항상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하락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하락도 좀 과매도 구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일단은 지금 한 60만 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후로 해서 일단 바닥이 잡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부터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 한안령 중국의 한안령 이후에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적으로 많이 어, 눈을 돌렸는데 이게 화장품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쓰는 화장품을 계속 쓰게 된다고요. 브랜드 체인지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했지만은 아마 이 시장 다변화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처 다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 점을 좀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실적 바닥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바닥이라고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일단 이 마무리하고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조금 전에 봤던 LG생활건강과는 달리 이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바닥이 아니라 요거는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종목은 지난 5월달까지 꾸준히 쭉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왔는데 5월달, 6월달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철강주가 6월달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철강주 얘기를 뜬금없이 왜 꺼내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작년 6월달에 거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 상승이 되면서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주가가. 근데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원자재 가격 수혜를 봤어요. 보다가 이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가 선반영되게 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그 이후에 올해 2월 달부터 어쨌든 주가 이 34,000원 전후로 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게 되면서 주가 바닥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낮지만은 자 크로스 이전의 거래량과 크로스 이후의 거래량에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닥부터 잡는 거예요. 바닥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중간에 이렇게 33,000원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34,000원이 지지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요 35,500원 부근에서 32,000원까지 떨구면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트랩 같아요. 트랩.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그 박스권 하단에 이탈하게 되면은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정석처럼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탈해서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손절한 물량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 보시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4일부터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따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3월 달부터 꾸준히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꾸준히 매도를 하게 되면서 5월 4일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매도 규모가 조금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매도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이고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 쪽에서는 72만 주 던지는 현상이 나왔고 기관이 67만 정도 매수를 하게 되고 외국인은 또 매수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트랩을 만들었다는 것들이 개인들이 팔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외국인이란지 기관들이 매도 폭탄을 만들게 되면서 떨구는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란지 기관들이 올렸을 때 개인들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시장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그래서 어쨌든 이 1분기 실적이 눈높이에 부합을 하게 되고 2분기에도 이 실적 효과가 분명히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골든크로스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241선이 42,000원이거든요. 42,000원 부근을 1차 분기점으로 보고 1차 분기점은 또 1차 목표 주가로 잡겠습니다. 목표 주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000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000원까지 같이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